요거 이제 빨리빨리 풀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t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t는 0 이상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따져봐야 될 범위가 t에서 t 플러스 4 사이고 그리고 이제 이차 함수가 대칭축이 2t란 말이야. 대칭축이 2t야. 그런데 최대값과 지속값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범위가 이 대칭축을 포함한다고 쳤을 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도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구간의 평균하고 대칭축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어떤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하는가 라는 걸 결정할 줄 알아요. 일단 t가 0 이상이 됐기 때문에 t와 2t의 크기 비교는 하시면 안 됩니다. 2t가 당연히 t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략을 하는 거고 2t하고 오른쪽 경계인 t 플러스 4 요 두 개 비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t하고 이 구간의 평균이잖아요. t 플러스 2하고 같을 때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얘를 풀어주면은 t는 4고요. 얘를 풀어주면은 t는 2죠. 그럼 t는 0 이상에서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0에서 2 사이, 2에서 4 사이, 4보다 클 때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개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t는 0에서 2 사이. 두 번째, t는 2에서 4 사이. 세 번째, t는 4 이상. 그래프는 전부 다 안으로 블록이고 대칭축은 2t인 상태다. 근데 그 크기 비교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범위에 있는 제일 간단한 숫자 집어넣으세요. 그럼 t는 1이 맞죠? 그냥 2인 거야.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거니까 1은 여기 있는 거고 얘가 5가 되는 거고 5는 여기 있는 거지.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올려도 되고 아무튼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2t를 집어넣은 거고요. f2t. 최대값은 t 플러스 4를 집어넣은 거죠. ft 플러스 4. 요게 이 문제에서 말하는 GT입니다.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계산해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때는 여기 이제 제일 간단한 3이겠죠? 그럼 얘는 6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3 넣어서 3이고 3 여기 있을 거고 3은 여기에 3 넣어주면 7이죠? 그럼 이쪽이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최소를 만드는 건 2t인 거고 최대를 만드는 건 t인 거죠. 즉 최대값 최소값의 합은 ft와 f2t가 된 거예요. 이게 GT라는 얘기고 얘도 계산을 한 결과만 적자면 t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때는 5는 비죠. 여기가 10인 거예요. 여기가 5인 거고 여기가 9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구간의 양끝값을 집어넣은 것이 실체수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ft와 ft 플러스 4의 합이 gt인 거야. 요거를 계산하는 결과는 2t 플러스 2. 자, gt를 찾은 거예요. 0에서 2 사이에선 이 이차함수, 2에서 4 사이에선 이 이차함수, 4 이상에선 이 직선인 거지. 이렇게 GT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GT를 찾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T에 대한 방정식 GT는 졸지 마. 엄청 중요한 시간이야. 그 어느 때보다. GT는 T 플러스 4분의 A를 풀려면 이걸 좀 어렵게 가는 애들은 GT를 찾았으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변이 T에 관한 1차 함수인데 상수항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제 평행선들을 여러 개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걸 찾으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그래프의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질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어딘지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처리하셔야 되냐면 이 바꾸셔야 돼. gt-t는 4분의 바꿔야 돼. 그러니까 t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직선과 이축관계를 고려해서 판별식은 그냥 이딴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t까지 옮겨. 그래서 이렇게 생긴 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얘를 그리는 거야. 얘는 a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함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축과 평행하게 그어주면 되는 거지. 비스듬하게 그는 것보다 평행하게 그어서 위치관계를 찾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바꿔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GT란 말이죠? 그러면은 GT 빼기 T를 따로 써야 되죠. 그럼 이 식을 그냥 HT라고 할게요. HT 써보면 세 가지가 한 거지. GT가 세 가지니까. 그러면 요 세 개에다가 각각 T를 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인 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4인 거고, 세 번째 식은 T 플러스 2인 겁니다. 지울게요. 다 했어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 풀이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돼. 범위를 어떻게 가르느냐, 이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렇게 바꿔서 본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사고방식이. 갈라야 될 범위는 0, 2, 4 이렇게 돼요. 얘는 대칭축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줍했단 말이야. 좀 있기 때문에 대충 잡고 위로 볼록으로 그려. 대충 그리면 돼.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끊기지 않게 있으니까 2에서 4 사이를 그릴 때 외국을 시작하십니다.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2분의 9죠. 2분의 9는 4보다 오른쪽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칭축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진각에만 그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4 이상인 범위에서는 듀얼 길이 직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4분의 A를 그어서 교점을 두 개가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은 이런 곳, 이런 곳,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I부터 여기. 경계 역할을 하는 것은 요점, 이런 세 개가 시작되니까 요점 지날 때 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이기 때문에 요점 지날 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이 선이라도 두 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총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값들을 구하시면 되냐면 0일 때 함수값, 0에서 2 사이에서의 꼭지점의 y좌표, 2일 때 함수값, 요 세 개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0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은 꼭지점 좌표는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4분의 1 플러스 2하면 4분의 9고요.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은 두 개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여기 넣어주면 0입니다.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우변에 있는 4분의 A가 0에서 2 사이면 되는 거지. 그럼 A는 1, 2, 3, 4, 5, 6, 7이라는 얘기야. 1, 2, 3, 4, 5, 6, 7의 합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에 개수비하면 되거든. 그럼 4의 7배에서 28이야. 거기에다가 4분의 A가 4분의 9도 가능하니까 9까지 있어. 그 다음 이거요. 7. 최대한 빠르게 푼 거야. 이 정도 속도를 못 내면 안 돼. 대신해서. 이 정도 속도를 낼 자신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이 문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 딴 거 다 풀어놓고 시간 확보한 후에 건들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 시험지가 전반적으로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우기도 빡센 그런 시험지일 거야. 그 다음에 20번은 내 설명을 들으면은 되게 흥미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떠올랐을지는 뭐 예상이 되는데, 근데 아무튼 이 3개씩 달려있는 바람에 문제가 좀 더 쉬워졌다 볼 수 있어요. 분석을 나처럼 해주면 쉽게 풀 수가 있다. 모든 2차 다항식의 합이 QX인데 QX를 X로 나온 나머지를 구해라. 어떤 다항식을 X로 나온 나머지를 뭐라 줘요? 상수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수항만 알기려면 X 뭐 넣으면 돼? 0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냐면 P0들의 합을 찾는 거야. P0들의 합을 찾는 거니까 PX까지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P0들의 합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갈 건데, 가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대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뭐 3개 중에 하나 이상이 0이다 그런 얘기죠. 나식이 재밌는데, 나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쓰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바로 0대 1, 1대 1, 마이너스 1대 1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P-1이건 P0이건 P1이건 간에 이것은 모두 0 아니면 6이라는 얘기인 거죠. 0, 6 이외의 값은 불가능한 거야. 이 세 놈은 0 아니면 6이다. 근데 이 세 놈은 전부 다 2차 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전부 다 0일 수가 없어요. 2차식이라서. 그리고 전부 다 0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얘 두 가지 하면 원래 8가지인데 8가지 중에 셋 다 같은 건 말이 안 되거든, 2차식이라서. 그러니까 6가지 가능성밖에 없는 거고, 그 6가지를 그냥 조사해 보시면 돼. 근데 이 두 식에 모두 들어있는 게 P1이니까 P1이 0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네모를 그려고요. 네모 두 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라인이 마이너스 1, 요 라인이 0, 요 라인이 1입니다. 순서대로 찍는 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P1이 0 될 때부터 할 거예요. P1이 0이면 이미 이 조건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0 되는 게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일 때가 0이다 라고 치면, 그럼 0일 때 0인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0일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시면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찾은 겁니다. 그럼 이때 P0은 얼마야? 6인 거죠. 여기 찍었으니까 P0은 6인 거예요. 그 다음 자, P1이 0인 가지가 안 끝났어요. 요 두 개가 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세 점을 지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때 P0는 0입니다. 그 다음 P1이 0인 가지가 안 끝났어요. P1이 0이고 나머지 두 개가 두 개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개를 당연히 이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밑에 P0는 6이죠. 이제 P1이 여기면 다 끝났어. 원래 4개 해야 되지 않나요? 안 된다니까. 4개가 되는 이유는 이 두 개가 다 0 되는 경우인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3개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P1이 0이 아닌 경우를 할 건데, P1이 0이 아니면 이 조건이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두 새끼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되기까지 한지 확인이 되면 되는 거야. 여기 P1이 6일 때나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0을 찍어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요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 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0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0 되든지 아니면 둘 다 0이 아니든지 하면 되는데, 둘 다 0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666 말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P1이 6일 경우에는 결국 P0과 P-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른 건데, 이렇게랑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대칭성 때문에 이 같은 0 만드는 곳이 2일 거야.
그러니까 가 조건에 만족이 돼. 그럼 하나 찾은 거예요. 이때도 P제곱은 U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세 점을 지나는 포모선이 있긴 해. 이렇게 있긴 한데, 근데 2일 때와 3일 때 0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야. 다 따진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야. PX를 구한다 치면 이 4개를 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P0들의 합이기 때문에 P0들을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18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해설이 너무 허접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아주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지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 시선에서 풀어본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주 신박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갖고 문제를 변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 같고요. 왠지 소 뒷걸음질을 치다가 쥐 잡은 격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문제 변형을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아주 좋은 퀄리티의 문제가 나왔다. 이제 교재로 가세요. 라드통 134쪽. 정신 좀 들었어? 정신 좀 들었어? 이제? 너네 늦게 와서 쉬지도 못해 오늘은. 베이스타임 좌쪽에 114번. 부터 하면 되죠. 뭐 하는 거야? 124번은. 여러분, 뭐 하는 얘기입니까?
판별식의 부호 조사라는 거죠. F의 판별식이니까 DF를 할게요. 근데 일자한 개수가 4니까 짝수근의 공식, 짝수 판별식 이렇게 쓰죠. 이렇게 4분의 D라고 씁니다. 그러면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쓰라는 소리예요. B 다시 제곱 4에서 마이너스 A인데 A가 1이니까 10만 빼면 됩니다. 플러스 3K 제곱, 그럼 4를 맨 뒤에 쓸게요. 3K 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0 그럼 플러스 12K 마이너스 40 플러스 4 하면 마이너스 36 이렇게죠. 그럼 얘 부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요. 3 묶으면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10이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K 플러스 6 K 마이너스 2로 마찬가지로 G의 판별식 DG 4분의 DG라고 할게요. 4분의 DG는 반의 제곱 36을 뒤에 들어가도록 하고 마이너스 AC도 쓰면은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36K 마이너스 96 플러스 36이니까 마이너스 60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3 보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0 그러면 2랑 10인가? 마이너스 3에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요 놈이 양이고 요 놈이 양인 경우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0인 경우 요 놈이 응이고 요 놈이 응인 경우 그럴 경우에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다르게 말하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한눈에 파악하는 방법을 또 모를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그냥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F를 파란색으로 그린다고 치면은 잠깐만 얘네는 다를 거니까 일단 얘네들의 절편들을 찍어 K축이야 당연히 마이너스 6 2 같은 간격이네 특별히 10 근데 뭐 그런 거 인지할 필요 없고 얘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는 요 두 개를 절편을 가지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는지 신경 필요 없어. 그냥 접하지 않겠지만 접한다고 치고 그려도 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부호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두 그래프가 전부 양인 범위는 어때요? 둘 다 양인 범위. 그렇죠. 2보다 크면 얘는 이미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란 것까지 양이 되는 범위니까 2에서 14일. K는 2에서 14가 전부 양인 범위고 둘 다 0인 곳은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아니, 둘 다 0인 곳. 두 값 다 0인 곳. 이밖에 없죠? 여기 강조할게요. 두 값 다 음인 곳은요? 두 그래프 다 음인 곳. 마이너스 6에서 2 사이죠? 그럼 요거 연결되니까 이렇게 가까워. 그게 답이네. 마이너스 6에서 14. 마이너스 6에서 14의 정수의 개수. 그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1 더 빼면 되는 거지. 양 사이드 경계 안 들어가니까 15개 대에 3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이요.
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게 평행이동을 몰라도 꼭지점이 n,3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할 수 있으니까 fx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 빼기 n제곱 플러스 3으로. 그래서 기억은 3이고 니은은 fx는 10을 풀려면 fx 그래프가 요 라인이 3이기 때문에 요 라인 10을 꽂으면 그죠? 그럼 요 두 개, 요 두 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빈인 건데 요 두 x좌표의 합은 이 두 x좌표의 평균은 대칭 축인 n이니까 합은 2n이라는 소리지. 합은 2n. 언제나 2n입니다. 합은 언제나 2n인데 니은에서 n은 3을 때렸으니까 n가 3을 대고 6 나오죠. 맞고요. 기은 얘는 암산 문제고 디귿 때문에 식이 좀 계산이 좀 필요한 건데 얘하고 걔가 안 만나는지 확인하려면 당연히 연립해서 3을 조사하는 얘기지.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3n 빼기 4.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구를 조사하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리 안 할 수가 없죠. 정리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여기 2n이고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말씀 보면 2n 플러스 1이 계수일 거고요. 상수항은 n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분의 3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놈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약분만 빼야 약분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풀리면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3n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판별 쓸게요. 판별식은 2n 플러스의 제곱 바로 정리할까? 4n 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빼기 4nc 4n 제곱 빼기 6n 빼기 4가 쓰는거요 나가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n이고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죠? 그럼 자연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새끼는 분수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게 맞아요. 올참 5번 두 문제가 삼성 달기가 조금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번 여기도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까?
기역, 니은, 디귿은 판별식이고 니은은 이상한 식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기역은 누구의 판별식이냐면은 F의 판별식이죠. F. DF. F의 판별식은 A제곱 빼기 4B인데 그 Y는 FX는 X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영향은 이제 중근을 받는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A는 A제곱은 4B와 같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끝이네. 참이고 요 생각을 해야 니은이 풀립니다. 니은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4D를 물었는데 A와 D는 다른 식에 있는 개수이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A제곱이 곧 4B이기 때문에 4를 대신 넣어주면 4를 묶으면 B 빼기 T라는 얘기인데 B와 D는 각 그래프의 Y절편이니까 그 그래프 쳐다보기만 하면은 확인이 되는 거죠. fx의 y절편 b, gx의 y절편 d, d가 b보다 큰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d가 b보다 큰 상태. 의미인 거지. 의미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디귿은 어떻게 된 거냐면 당연히 두 식을 연립한 거다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뺐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보자마자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이 식은 뭘 의미하느냐? 그죠 이거. F에서 G를 뺀 것에 판별식 썼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F에서 G를 빼게 되면은 2차항의 개수는 2가 되고요. 1차항 개수는 A 빼기 C가 되죠. 그래서 A 빼기 C의 제곱을 때리는 거고 마이너스 4AC인데 A가 2니까 마이너스 8 된 거고요. 상수항은 B 빼기 D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두 이차함수가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결국 실근 두 개를 한다는 뜻이라서 전보다 커야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보여야 돼요. 바로. 기역 디귿은 판별식이라는 게 바로 인지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 121번. 요거는 진짜 삼성이에요. 최근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오늘 3월 모의 고2 3월 모의 19번 21번처럼 상당히 퀄리티가 좋다. 자, 해볼까? 2차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같은 두 이차함수. 아주 흥미로운 조건이고요. 쌍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직선의 비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함수 FG가 나눠졌을 때 F-1과 G-1을 합을 구하세요. F에서 G를 뺐더니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4다. 그럼 뭐란 소리야? F의 2차항 계수는 뭐고 G 2차항 계수는 뭐란 소리야? 절대값이 같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랑 2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Fx는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위로 불러. Gx는 2차항 계수가 2 아래로 불러. 근데
두 교점이 A, B인데 A, 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G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F, G, A, B.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보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그 F 빼기 G가 인수분해된 형태로 주어져 있다는 게 개꿀인 거죠. F 빼기 G가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다? 이거 무슨 말이야? fx는 그러니까 이거를 0이다라고 생각해보면 f는 g다라는 얘기지. f는 g다를 0 만드는 새끼가 마이너스 3과 2가 그런 얘기니까 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3, 점 B의 x좌표가 2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죠. 요 식이랑 요 식을 봤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 뭐씩이고 여기가 2, 뭐씩이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당연한 개념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나눠보시면 F-3과 G2의 합이 뭐라고 했어요? F-3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A의 Y좌표가 F-3이에요. 그리고 G2는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의 Y좌표가 G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F-3. 물론 FG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G-3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F-3과 G2가 이 A, B의 Y 좌표를 의미하는 거네 라는 생각도 당연히 하셔요. F-3과 G2의 합이 뭐다? 얘는 점 A의 Y 좌표, 얘는 점 B의 Y 좌표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놈의 기울기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자동 반사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 x값이 뭔지 아니까 이 간격이 뭐라는 걸 알죠? 그럼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5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A의 Y좌표와 B의 Y좌표는 5 차이다. 그런 얘기인 거죠. A의 Y좌표는 뭐라고 해요? F-3에서 G2를 뺀 것도 뭐라고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연립해서 F-3과 G2를 각각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개를 더했다 치면 F-3 두 배가 10이니까 F-3 5인 거고 넣어주면 0인 거지. 그래서 여기가 5고 여기가 0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나 조건은 전부 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F-1 더하기 G-1을 이것까지 찾아낸 상태에서 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 그러려면은 FG를 찾아가지고 그 각각의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더하든가 아니면 FX 더하기 GX를 찾아가지고 마이너스를 넣든가 그런 생각 해야 되는데, 요런 위치 관계를 보고 식을 또 쓸 줄 아셔야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fx에서 gx가 아니라 이 직선 뺀 식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교점의 x좌표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면은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직선의 방정식을 추가적으로 구할게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고 2,0을 대입해야 2,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2 대입해서 만들려면 더하기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고등수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인수 정리라고 보여주는데, fx에서 이 직선식을 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빼면
2차식이 되는데 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있기 때문에 이 식 또한 x 플러스 3과 x 빼기 2를 인수로 갖는 겁니다. 게다가 fx의 이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거죠. 같은 논리로 G에서 직선식을 빼면 똑같은 교점이니까 똑같은 인수를 갖는 거고요. 단지 이차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G의 이쪽은 2를 달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F 더하기 G가 필요하니까 이 두 식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F 더하기 G 빼기 요거 2배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요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건데 요 두 개를 더하면 없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F 더하기 G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라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이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요런 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이 식을 보고 교점 x좌표가 이 두 개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직선식을 구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고 포물선을 직선 뺀 것을 이렇게 인수분해 된 형태로 쓸 수 있는가. 네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 대조 문제라고. 전부 다 교과서에 없는 실전 개념을 쓴 겁니다. 실전 개념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래프 두 개가 제시가 돼 있고 그 교점 x좌표를 아는 상태라면 무조건 한 놈에서 나머지를 뺀 게 그게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삼성은 126번 126번은 이것도 최근 거라서 내신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냥 좋다가 만 문제, 좋을 뻔한 문제입니다. 쉽진 않아요.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된 풀을 보면은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좋다가 만 문제가 되겠다. 121번처럼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줄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문제입니다. 쉽지 않다고요. 2차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이거예요. x는 그냥 인수분해가 돼 있는 건데 알파 베타 자리에 이상한 식이 들여서 풀린 거거든요. fk, gk로. 당연히 fk, gk가 그린 거죠. 그는
FK랑 GK인데 근데 이게 이 두 개가 0과 4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4 혹은 요 놈이 4고 요 놈이 0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FK가 0이라면 GK는 4라는 거고요. 두 번째 FK가 4라면 GK는 0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분석이 돼야 되고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똑같은 값 K가 들어갔다는 점이 특이한 상황이고 이 K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총 3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FK는 0이라는 것 또한 2차 방정식인 거야. 얘도 2차 방정식이고 얘도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따지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없거나 하나거나 두 개인 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도 없거나 하나거나 두 개인데 그럼 걔네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빵개에서부터 4개까지 가능하다인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3개가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럼 당연히 한쪽은 2개고 한쪽은 1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얘가 실근이 1개면 얘가 실근이 2개인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얘가 2개면 얘가 1개고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총 3개가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그러면 보다시피 fx는 그냥 2차함수라고만 했고 gx는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함수를 했으니까 gx가 포함되는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가 2개, 1개인 게 가능하다. 1개에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 그러면 2개인 것보다 1개이기 편하기 때문에 GK는 4가 1개의 실근을 가질 때를 넣어주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X축하는 뜻인 거죠. 2차항 기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X축을 잡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GK가 4일 수가 없는 거지. GK가 4인 게 1개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X축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X축이 아니라 GK는 4가 1개를 갖는 거니까 Y는 4면 되는 겁니다. Y는 4와 GX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는 상태가 되면은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1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F2는 4라고 했거든. GK가 4인데 근데 지금 여기가 똑같은 K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다 라고 치면은 그럼 G알파는 4가 이 방정식의 근인 거니까 K에 똑같은 알파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때 F알파는 0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Y는 4선이니까 X는 여기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 요 점을 fx 그래프가 지나가야 하는 거지. 똑같은 K를 집어넣는 거니까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가지 말고 FK랑 GK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그 두 개가 0과 4 하나는 0이고 하나는 4인데 그걸 만족하는 K가 총 3개니까 그럼 각각에서 하나 두 개씩 나온다. 거기까지는 분석을 했다고 치면은 GX 그래프의 생김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GX가
0과 4 중에 더 좋은 건 0이기 때문에 gx는 0이라고 할게요. gx는 0의 실근이 한 개일 때와 두 개일 때 나눠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일 때는 첫 번째로 하면 그러면 는 0이기 때문에 x축과 y 관계가 접해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gx가 아예 근데 그 다른 조건에서 뭐가 있냐면 f2는 4가 있죠. f2는 4는 모든 상황에서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0과 4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gx가 0의 실근이 한 개인데 그럼 여기가 지금 k라는 뜻인데 그 문제에서 말하는 k fk랑 gk에서 이 k인데 이 k를 표현한 건데 근데 지금 gx는 0의 실근을 k라고 본 거니까 이게 0 되는 거면 그러면은 fk랑 gk가 0과 4로 도출돼야 되니까 한쪽이 0이면 나머지 한쪽은 반드시 4야 하는 거예요. 근데 f2는 4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k는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gx가 확정이 돼버리는 거지. x 빼기 2의 제곱으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리고 뭐 요즘에 4라는 선이 있으면 요게 2,4일 거 아니야? 이 2,4를 fx가 지나가야 하는 거지. 근데 다시 g 입장에서 보면은 g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gx는 4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 두 개가 gx 4를 만드는데 gx가 4를 만드는 x에서는 fx는 0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fx 입장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을 또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k가 이렇게 되면 f가 0이 되고 g가 4가 됩니다. k가 2로 세팅이 되면 f가 4가 되고 g가 0이 되는 거고 k가 다시 이 값이 되면 f가 0이 되고 g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값에서 fk랑 gk를 0과 4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요 fx 같은 경우도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fx는 그냥 이 그래프를 뒤집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창의 계속 똑같을 겁니다. 마이너스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2,4이기 때문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fx가 결정이 되는 거야. gx, fx가 이와 같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fg가 나왔기 때문에 g8 빼기 f8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g8은 36인 거고 f8은 마이너스 32인 건가? 그럼 36에서 마이너스 31을 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68, 4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근데 이제 4개가 될 때 gx는 0의 실근이 2개 gx는 0 입장에서는 그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아래로 블록이라고 그리고 x축과의 결절이 2개라는 얘기니까 여기 2개를 잡아요. 그리고 똑같이 마이너스 4를 그어요. 왜냐면 똑같은 x값에서 따져보는 거기 때문에 g를 0 만드는 x값은 f를 반드시 4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gx를 4 만들 때는 f는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야 돼요. gx가 4일 때 fx는 항상 0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이 fk랑 gk였는데 이놈이 0과 4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놈이 0이면 나머지 한 놈은 4야. 똑같은 x값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찾아본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g거든요.
GX는 0의 실근이 2개니까 X축과 교점 2개 되게 그린 거고 그러면 이 2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값일 때 F 입장에서는 반드시 4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G 입장에서 4를 만들 경우에 F 입장에서는 같은 X값에 대해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파란 점 4개를 전부 다 fx가 지나가야 하는 거죠. 이 4개를 전부 다 지나가는 경우가 있긴 해요. 이렇게. 이게 가능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만족하는 x값이 k값이 총 4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고, 문제에서는 그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한 상황이 얘뿐이야. 가능한 상황이 얘뿐이라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면은 뭐 접할 때만 된다가 결론이기 때문에 좀 그렇겠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긴 하지만 스스로 추론해 나가기는 쉽지가 않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똑같은 x값에서 각각의 함수값이 한쪽은 0, 한쪽은 4가 나와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론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2차항의 개수가 주어진 2차 함수에 2차 함수는 0의 실근의 개수가 1개일 때와 2개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뭐 모든 실수 k의 개수가 4개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무슨 거지? 얘가 맞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셔요. 그 다음은 127번. 이건 쉬워요. 다 풀어보시면 돼요. 삼성이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126번이. 혹시 126번 하는 거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GX는 0의 실근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FK하고 GK가 그 2차방의 근이야. 근데 이놈이
0과 4가 되게끔 하는 K가 3개다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뭐 K가 1이 되면은 예를 들는 거예요. K가 1이 되면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4다 그런 얘기고, K가 2가 되면은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4다 그런 얘기고, K가 3이 되면은 요 놈이 또 똑같이 0일 수 없거든. 왜냐면 3개의 같은 값을 가지고 없으니까 요 놈은 반드시 4여야 되고 요 놈은 반드시 0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K가 3개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X 입장에서 GX는 0을 만드는 게 지금 이 가정에서는 3인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쪽을 지금 fx를 0 만드는 게 2개고 gx 0 만드는 게 하나라고 가정하는 거지만, 반대로 fx 0 만드는 게 하나고 gx 0 만드는 게 2개일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제일 편하니까 x축과 유축원을 따지는 거라서, 그래서 gx는 0을 만들 수 있는 k는 최소 1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경우는 배제하고 풀면 되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gx는 0의 실근이 1개일 때와 2개일 때로 갈라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1개가 되면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고 x축과의 접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g2는 4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fk가 0이 되는 경우에는 gk는 반드시 4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f2가 4기 때문에 g는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접하는 곳이 2,0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gx는 x 빼기 2의 제곱으로 확정이 돼버리고, 그럼 이제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는데, 당연히 하다 보면 함수값이 4가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군데? 이 두 군데는 gk가 4인 상태니까 똑같은 x값에서의 k는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4고 하나는 반드시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4라는 게 확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반드시 0 돼야 돼요. 반대로 하나가 0이라는 게 확정됐으면 나머지는 반드시 4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포인트 같은 경우는 GK가 4가 되는 K를 찾는 셈이니까 그때 F 입장에서 0돼 되는 거지. 그래서 요때 FX 요 점을 FY FX 그래프가 지나가야 되고 요 점도 지나가야 돼. 그래서 FX가 지나가야 되는 점은 이 세 군데다라는 얘기니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걔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요 두 개는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창의 개수는 똑같이 쓰는 거고, 꼭지점의 좌표가 2,4니까 이렇게 표준용으로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고 보니 이 f와 g를 0 또는 4로 만드는 x값이 하나, 둘, 3개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완벽히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fx는 0의 실근이 2개가 된다고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x축과의 교점을 2개로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두 포인트 같은 경우는 GK를 0 만드는 K를 찾은 셈이니까 그때 똑같은 K에 대한 F는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Y는 4를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요 같은 X값에 대해서는 fx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gx 그래프가 4랑 만나니까 이 지점에서는 또 f는 0 돼야 되고 또 f는 0 돼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면 fx 같은 경우 요 4개의 점을 다 지나가야 하는 거고, 요 두 점 중에 하나의 x좌표가 2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k가 총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왜냐면 4개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3개라는 k 값은 3개밖에 없어야 한다는 조건에 만족이 안 되니까 모습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추론해야 돼. 알아들었니? 어려워. 이게 이해하기에는 거의 제일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 문제가 126번이. 화장실 같은 160번 했니? 안 했니? 갔다 오세요.
해볼게요. 요거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어떤 스킬을 보여주는 문제인데, 얘 넓이 구하는 방식대로 넓이를 구해보면은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2x고, 그리고 y는 nx. 여기를 a로 보겠다. 여기 원점이니까. 그리고 y는 n 플러스 2x. 그럼 더 기울어진 거죠. 여기를 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A 좌표 찾는 거야 껌이죠. 연립해서 x 날리게 되면 2분의 n 2분의 n 콤마 뭐 직선식에 대입했다 치면 2분의 n 제곱,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입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2가 들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2분의 n 플러스 2 콤마 2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된 점 OAB가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내는 거거든. 여기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데, 뭐 어디를 밑변 높이로 잡아야 될지 좀 애매한 상황이죠. 특이점이 없는 삼각형이니까. 요거를 어떻게 구하겠다고 얘가 설명하고 있냐면,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요거죠. 요겁니다. 이런 선으로 이 삼각형을 두 동강을 내겠다는 거죠. 두 동강을 내서 요 왼쪽 삼각형은 밑변을 이걸로, 높이를 이걸로, 오른쪽 삼각형은 밑변을 똑같이, 높이를 이걸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필요한 거고요. 요 점은 x는 2분의 n이라는 선하고 y는 n 플러스 2x의 교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n, 2분의 n에 n 플러스 2를 하는 거죠. 2분의 n 제곱 플러스 2의 대비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넓이를 찾았다. SN은 2분의 1의 밑변은 요 길이.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를 뺀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n 정도 날아가거든요. n밖에 안 남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뭘 쓰면 되냐면, 왼쪽 삼각형의 높이와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의 합을 쓰면 되겠지. 근데 높이 합은 뭐가 되냐면, 보세요. 요 길이가 h1이고 요 길이가 h2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격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델타 x라고 불러요. x 값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B 라인의 x 값과 O 라인의 x 값의 차로 요 두 개 각각을 구하지 않고 두 개 합한 걸로 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 공식처럼 외우고 살아도 돼. 그래서 B 라인의 x 값은 이거고 O 라인의 x 값은 0이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됩니다. 2분의 요 놈의 실체는 2분의 n 플러스 2다. 요거예요. 요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래서 가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은 이거 2분의 n 제곱 플러스 2n, 나자리에 들어가야 될 것은 2분의 n 플러스 2. 그리고 뭐 부등식 풀어주면은 자연수의 값을 더하는 거지. 부등식을 인수분해서 푸는 게 대륙대로 맞추는 거야.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9번. 요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인수 정리를 활용한 다항식 찾기이기 때문에 129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인수 정리를 이용한 다항식 찾기가 시험에 나올 건데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가 다를 건데, 얘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제곱이라서 난이도가 좀 있는 스타일이죠. 아무튼 이제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면 좀 복잡한 것도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오늘은 둘 다 늦게 와가지고 수업을 많이 못했으니까 고성고 1학년반이랑 진도를 맞추는 차원에서 삼성 몇 문제 포함해가지고 숙제를 하세요. 141번까지 풀어오는 겁니다. 최고난도 문제 전까지. 다음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강의 있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129번 해설까지 하고 끝낼게요. 숙제는 141번까지 잘 챙기시고, 자, 오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의 두 근이니까 당연히 알파벳은 오메가 반대요. 인지하건 말건 상관없고요. 2차 함수 fx 그 뒤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가 1이다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상태인데 f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고 f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PQ를 구해라. PQ가 지금 fx의 개수였거든. 그러니까 fx를 구해라 그런 뜻인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이상하게 푸는 애들은 그냥 x에다가 알파 제곱 넣어서 이거랑 같다 해가지고 막 연립방식처럼 푸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못 풀어요. 절대 못 풀고 얘는 인수정리가 아니면 답이 없다 그런 생각해야 돼. 근데 인수정리를 쓰려면 요 두 개가 알파일 때 알파고 베타일 때 베타인 거 괜찮은데 이게 제곱이 됐기 때문에 거슬린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그저 쓴다고 치면 f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는 0인 거고 f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는 0이다 라는 소리인데, 그럼 얘를 일반화 시키게 되면 fx 제곱을 했을 거야. fx 제곱 더하기 4x라는, 그러면 4차식이겠죠. 4차식인데 어떤 4차식이냐면 3차항이 없는 4차식인 겁니다. 왜냐면 요 식은 원래 2차식이었으니까 2차에 2차를 넣었기 때문에 이게 4차, 2차 상수만 가지거든. 거기다가 1차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가 4차식인 거죠. 3차항이 없는 4차식. 요 3차항이 없는 4차식을 0 만드는 x값이 알파 베타니까 얘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당연히 인수로 갖는 거고 나머지 두 개를 더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가 제곱이 돼 있으면 이렇게밖에 못 가기 때문에 이건 별로 좋은 흐름이 아니라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요 식을 요 알파 제곱에서 제곱을 좀 건드려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야 생각하셔야 돼요. 차수를.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는 0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인 겁니다. 베타 제곱 또한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알파,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아니 넘길게요. 플러스 4알파는 0 플러스 4베타는 0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 근데 이게 1차가 되긴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가 달려있는 게 또 싫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는 얘기예요. 얘는 베타, 얘는 당연히 알파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도 베타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알파도 얘를 이용해가지고 베타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알파는 뭐냐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인 거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까지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있는 식은 f 베타 마이너스
4베타 마이너스 4는 여기 겁니다. 아래 있는 식은 f 알파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꼴이에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간단한 숫자나 문자로 표현돼야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반화를 시키면 fx-4x-4라는 2차식을 0 만드는 두 x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소리입니다. 즉 이게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에서 봤는데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의 곱은 당연히 이 식이에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를 모르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미정계수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fx의 2차항 계수는 1입니다 라고 안내한 바가 있으니까 곱할 게 없는 거지. fx 구한 거야. 넘겨주면 돼. 그래서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예요. pq가 둘 다 보다. 그런 뜻입니다. 5 더하기 5 하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10.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알겠죠? 제곱인 거 싫어. 이런 꼴도 1차식이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알파 베타가 누구였냐? 주어진 정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도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x에다가 알파 베타를 넣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당연히 해야 할 생각. 방정식의 개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식변형이 좀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엔 여기까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알파 베타가 될 때까지 식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요까지 꼬고 나서 인수 정리를 들어가야 돼.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계산하겠다?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못 풉니다. 알파 베타는 실제로 어떤 허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허수를 구체화시키지 않고는 계산하기 어려워요. 여기까지. 숙제는 141까지. 시험은 9시가 이미 지났으니까 9시 10분부터 볼 겁니다.